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점 모드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얼마 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AI, 메타버스, 로봇 등에 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 이 매끄러운 진행을 보니까 네. 거의 똑같은 내용 두 번 찍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라서요. 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네. 이제 주총에서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앞으로 신사업,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사실은 지금도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도 돈을 꾸준히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더라도 언젠가는 돈이 될 만한 네. 것들에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네. 메타버스 기기랑 왜냐면 삼성전자잖아요. 전자기기 업체잖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구글 글라스, 애플 글라스 이런 것들 꾸준히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있다. 만들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가 안 만들면 또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AR, VR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R, VR 기기들이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선익 시스템. 네, 그러니까 OLED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 네. 화면이 어찌됐건 보여야 되니까 네. 이제 그 증착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납품하는 네. 업체인데 중소형 OLED랑 네. 증착 장비랑 그 다음에 미니 OLED 증착 장비를 납품을 많이 하는데 매출 비중으로 하면 5대5예요. 5대5. 네, 중소형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흔히 중소형 패널, OLED 패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패널. 중소형 패널. 중소형 패널. 어디 들어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생산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하지만 이제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이기도 해요. 네. 그냥 중소형은 핸드폰,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네, 미니 OLED는 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AR, VR에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매출 비중이 5대5. 5대5. 탄탄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거래처기도 하고요. 네. OLED 하면은 꼭 나오는 덕산 네오룩스도 네, 거래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이제 딴 데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정책 그 담당 브리퍼가 된 것 같았어. 정부에서 나온. 네,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네. 있더라고요. 작년에 디스플레이 분야, 네. 소부장. 우리나라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네. 으뜸 기업을 매해 선정을 하거든요. 네, 작년에 선정된 기업 중에 네. 선익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OLED 관련된 네, 소부장 으뜸 네. 기업. 으뜸 기업.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이고 네. 두 번째 코오롱인더. 코로인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신화인터텍, HN 이루자. 이런 기업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선정이 된 게 돼 있는 기업인가요? 상장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왜 좋냐라고 하면 최대 5년간 네. 사실은 앞으로 성장, 앞에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R&D 자금이라고 하는 네. 기술 개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부담이거든. 그렇죠. 돈 많이 들어도 몇십억씩 몇백억씩 계속 쓴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향후 5년간 네. 최대 250억까지 R&D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나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세제 혜택,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세제 혜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세제 혜택도 받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술 정책 펀드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네, 이게 4천억 규모인데 여기에 우선적 출자 기회도 소부장 같은 기업에는 주어집니다. 혜택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정책 브리퍼가 된 것 같았다고. 네, 지금이 8세대 증착기를 써요. 8세대. 네, 근데 8.5세대. 8.5. 다음 세대 증착기 국책과제 선정돼서 또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네. 좋은 기술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R&D 자금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네. 네, 그래서 AR, VR 기계들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쓰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갖다가 썼는데 요즘에는 게임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골프존이 이제 워낙 골프 인구가 많아지니까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나오는데 뭐 이거를 조금 더 실화처럼 느끼게 하려면 AR, VR이 또 포함된 게 쓰고 나오지 해야겠죠.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훈풍은 메타버스 기기에도 같지만 네. 로봇에도 같습니다. 아, 메타버스 기기뿐만 아니라 로봇. 우리 로봇 사업 하겠다. 이게 작년에 사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TF팀,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네. 한번 해보잖아요.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꾸준히 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접고. 네, 근데 이게 로봇 개발 부인가 팀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정식 팀으로 이제 됐어요. 부서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꾸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총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다. 로봇이다. 네, 해서 얘기를 했고 3년 동안 거의 한 200조 이상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돈이 많잖아. 현금이잖아.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지금 현재 로봇 기업이랑 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 로봇이랑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희들 유추로는 사실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 서빙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실생활에 쓰는 것들이 사실 네. 많잖아요. 아니면 로봇 청소기. 간단한 것들. 네. 근데 저희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이미 쓰고는 있어요. 로봇. 이송하는 거 대부분 로봇이 하잖아요. 네. 레일 따라서. 근데 그 외쪽으로도 뭐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도 그렇고 공장 여기저기서도 그렇고 네. 웬만한 건 다 이제 로봇을 쓰지 않을까. 그래요.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봐야 알고. 네.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진 로봇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유진 로봇?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고카트라고 있어요. 네, 로봇 고카트. 이름이 고카트. 갑자기 카트 생각나죠? 네. 근데 이게 국제 해외에 수출하려면 네. ISO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이 로봇으로 ISO 인증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3곳. 세 곳.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진 로봇. 유진 로봇. 국내에 있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고, 네. 이 수출을 해서 어디다 쓰느냐, 이제 이 카트가 말 그대로 여기에 뭐 실어서 왔다 갔다 나르는 건데, 얘가 엘리베이터도 호출한대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로봇이네요. 네, 손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전자기기로 해서 IoT로 하겠지. 부르고 그러니까 층간 이동이 되겠지.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동문 열고 닫고 해서 왔다 갔다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썼었는데 네. 아마 이게 뭐 공항이 됐건 뭐 여러 군데 공장이 됐건 쓸 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크레셈이라고 크레셈. 네, 반도체 전문 기업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랑 자율주행 로봇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고카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 스마트 공장 개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진 로봇을 얘기한 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네, 그러면 이 스마트 공장 화 안전이 다 시키려면 어찌됐건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이미 또 이제 개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유럽에 수출도 했고 네. 기술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책도 빙의해야지. 네, 그 아이클레버라고 로봇 네. 청소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 지금 팔고 있나요? 네, 근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삼성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가 10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오, 저건 한번 검색해서 봐야겠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네. 가끔 홈쇼핑에도 팝니다. 아, 파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금 호재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윤 당선인 또 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한다 뭐 이런 아, 얘기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어찌됐건 지금 그 당선인이 하는 말들이 공약들이 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책 공약집이랑 원래 항상 대선을 할 때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나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100%다 지키지는 않아요. 네, 네, 지키지는 않지만 뭐 거꾸로 보면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딱 나온 수치로만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주가가 올라갈 때 팔면 그게 내 돈인 거고 네. 떨어졌을 때 팔면 남의 돈인 거지. 실적이 좋은데도 마이너스 칠 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책 공약집에 5대 메가테크에 대해서 5대 메가테크. 굉장히 네. 큰 기술에 대해서 우리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 로봇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여기서 또 맞지 않나. 네. 그다음에 양자, 뭐 탄소 중립, 네. 항공 우주, 바이오헬스 이런 것들 5개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일 첫 번째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좀 없을 것 같고요. 뭐 시총 1, 2위가 반도체니. 예.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또 바뀌었어요. 왜냐면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님의 말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주총하고 나서 바로 이제 주가들 좋았어요. 시스템이랑 또 뉴진 로봇이 또 주가가 한번 훅 뛰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또 주가가 가는지랑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님을 좀 최근에 사칭하는 뭐 많아요? 게 많다고 네. 해서 오늘 퍼다 나르기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예, 1대1로 카톡이 온다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맞나요? 1대1 카톡은 하지. 아니, 카톡은 하시죠. 예. 카톡은 하는데. 하는데 거기에서 뭐 자문료를 받는다던가 네. 뭐 그런 거는 네. 없으시지 않나요? 네, 자문료는 따로는 안 받죠. 그렇죠. 이렇게 딱 정해진 폼을 통해서만 딱 네. 받으시니까 그죠? 네. 또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